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부로 임용된 황성재입니다. 아직 연구실 방이 공사 중이라 출근을 못해서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굉장히 죄송스럽고 조만간 수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오토모티브,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존재하는 보안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저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코리아 인터넷 앤 스큐리티 에이전시하고 키사라고 보안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중공공기관인데요. 이 키사에서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 취약점 분석 업무를 좀 했었고, 이후에 LG전자 무선사업본부에서 보안팀에서 핸드폰에 탑재되는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또 LG전자 자동차 사업부에서 이제 그 자동차에 탑재되는 보안 기술을 개발을 좀 산업체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희 CC 사이트를 이제 Towards Secure Interpretation in Android라고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다양한 모듈이 서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 이 연동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또 저희 박사 논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 블록체인 보안 쪽 연구도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산업체 경험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LG전자 자동차 사업본부에서는 주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클러스터 텔레매틱스 이 세 개의 부품을 개발해서 이제 자동차 OEM에게 납품을 하는데, 저는 이 부품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시큐리티라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이런 것들을 각각 이슈라고 하는데, 이 이슈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을 개발했는데, 뭐 예를 들면 외부와 통신하는 파이어월 기술이나 또 인증을 할 때 사용되는 지문 인증 기술, 또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보장하는 뭐 예를 들어 어, 인증된 펌웨어만 로딩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시큐어부트 기술이나, 또 자동차에 중요 데이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암호키, 또 인증서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소가 필요한데 칩에서 제공해주는 트루스존을 활용해서 시큐어 스토리지 같은 기술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또 이런 시스템 보안 기술 외에도 이제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높여주는 보안 활동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비슷하게 무선사업부에서도 시스템 보안 기술이랑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업무를 했었는데, 어, 자동차 사업부와 좀 다른 점이라면 자동차는 주로 제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 개발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했었고, 핸드폰에서는 이제 퀄컴 쪽 칩을 사용해서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 쪽에서는 자동차에 없었던 심납, 그리고 뭐 모뎀과 AP 간의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뭐 시큐어 채널 기술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LG전자에서의 저의 경험은 거의 그 로우 레벨 단위입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나 이제 리눅스 커널 또는 이제 그 모뎀 쪽 개발이었는데,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좀 하이 레벨인 앱 레벨 보안에서에 대해서 업무를 좀 했었고, 어, 주로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 업무를 했고, 또 이 외에도 뭐 안드로이드 자바 C와 같은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개발, 그리고 공공기관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큐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산업체에서 경험했던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뭐,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PL로 이번에 좀 선발이 되긴 했지만, 이제 산업체에서는 이제 시스템 보안 기술을 이제 양산 레벨로 개발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분야 중 하나고, 시스템 보안 또는 이제 시스템을 연구하신 교수님들과도 재미있는 이제 연구 주제로 코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믹에서는 박사과정 동안 저는 안드로이드의 디자인 프로그램, 즉 설계 문제와 또 발생 가능한 취약점을 분석해서 안드로이드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연구를 이제 박사 기간 동안 수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의 연구를 요약드리면은, 안드로이드 앱이 다양한 컴포넌트와 연동이 되는데 연동하면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사 논문에 안 들어갔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이더리움 쪽에서 조그마한 프로그램,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제 작은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진행한 연구는 이렇고요.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인터퍼레이션 부분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연구이고, 앱과 앱 사이에서 연동해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AS 2017년 그리고 SP 2020년도에 발표를 했었고, 또 앱과 시스템 유틸리티 사이에서의 연구, 또 앱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익시 2021년도에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연구를 익시 200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상 짧게 각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앱 사이에 연동해서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모듈의 보안상의 취약한 설계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악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이고 또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우선 안드로이드는 앱별로 태스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액티비티가 실제로 안드로이드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그 앱 화면 하나하나를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해당 앱에서 실행한 액티비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클럭 앱의 태스크는 클럭 앱에서 띄운 액티비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스택이 되고 페이스북 앱이면은 페이스북 태스크는 이제 페이스북 앱에서 실행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맨 위에 있는 것을 탑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 탑 액티비티입니다. 문제는 이 태스크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이 엔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전혀 없었고요. 따라서 공격자가 말리셔스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고 이를 공격하고자 하는 앱의 태스크에 밀어 넣어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제 멀웨어가 페이스북 앱을 타겟으로 했고 페이스북 앱에 강제적으로 자신이 만든 말리셔스 액티비티를 밀어 넣어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잘 안 와닿아서 제가 간략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악성 앱이고 이게 정상적인 페이스북 앱입니다. 정상적인 페이스북 앱을 클릭하면은 이 파란 색깔 로그인 화면이 이제 정상적인 페이스북 화면인데요. 저희 악성 앱을 실행을 한번 하고 저희 악성 앱에다가 자신이 만든 말리시어스 액티비티를 밀어 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사용자가 정상적인 페이스북 앱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변한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파란 색깔 화면이 떠야 되는데 이 빨간 색깔은 저희가 만든 악성 앱이 밀어넣은 말리셔스한 액티비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자가 타겟팅한 앱에 태스크에다가 말리셔스한 액티비티를 밀어넣어서 개인정보를 빼간다던가 뭐 피싱 공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좀 굉장히 파워풀한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액티비티 인젝션 공격이라고 논문에서 정의를 하였고 액티비티를 이제 다른 앱의 태스크에 인젝션하는 것은 뭐 특별히 권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기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액티비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결정하는 액티비티 프로퍼티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런치 모드, 뭐 인텐트 플래그, 그리고 콜리의 런치 모드, 태스크 컴피티 이렇게 네 개의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 앱이 어떤 태스크에 들어가게 되는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프로퍼티 조합의 경우수가 워낙 많고 또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 각 프로퍼티에 대해 간략한 설명만 있어서 어떤 조합의 경우 액티비티가 인젝션이 수행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것이 그 각 프로퍼티 조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콜리 액티비티가 런칭되는지 포멀하게 오퍼레이셔널 세메틱으로 정리를 했고 이를 통해 총 180개의 조합에서 액티비티 인젝션 공격이 가능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혀낸 조합의 경우 수를 이용해서 그 액티비티 인젝션의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적 분석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도구는 이제 앱을 입력으로 받으면은 이런 그 태스크 어피니티랑 런치 모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XML 파일이 있는데 그 정보를 파싱해서 가져올 수 있어서 이 액티비티 인포 익스트랙터가 그 XML 파일을 파싱해서 해당 액티비티 인포 정보를 가져오고 인텐트 플래그 정보를 또 가져와야 되는데 이 인텐트 플래그는 소스 코드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FG 위에서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액티비티가 액티베이션 될 때 어떤 인텐트 플래그를 써서 액티베이션 되는지 인텐트 플래그 정보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정의한 이제 포멀하게 정의한 부분과 비교를 해서 이 조합이 액티비티 인젝션이 되는 조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이 앱은 액티비티 인젝션을 하는 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정적 분석기를 개발했었습니다. 이 정적 분석기는 좀 프랙티컬하게 개발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초 내로 대부분 많은 앱을 분석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이제 프랙티컬한 정적 분석기를 개발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태스크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좀 수정을 해서 화이트리스트 베이스 기반 액세스 컨트롤을 액티비티 메이저에 추가해서 액티비티 인젝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프레임워크를 또 제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이제 블록체인 연구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카이스트로 이제 박사를 갔을 때
블록체인 연구가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카이스트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싶어 하셨고, 또 실제로 톱 컨퍼런스에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취약점, 뭐 공격에 대한 논문, 취약점을 검증해주는 기술에 대한 논문 등 굉장히 많은 논문이 블록체인 관련된 논문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카데믹에서는 좀 활발하게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오픈소스화 하는데 이런 그 아카데믹에서의 노력이 실제 세계에서의 블록체인 보안성을 높여주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블록체인 보안 수준을 확인하는 임페리컬 스터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포커스해서 연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솔리디티라고 해서 이더리움에서 동작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제가 PL랩에 있었다 보니까 이 언어 레벨에서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2020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13분인가? 네. 첫 번째로 이제 많은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공격 방식이 소개가 되었는데 저는 솔리디티에서 이런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어느 정도 보안 패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진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했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오피셜 솔리디티 다큐멘테이션과 뭐 186편의 아카데믹 페이퍼를 포함해서 이 5개의 소스로부터 알려진 취약점을 수집을 했고 총 41개의 알려진 취약점을 수집을 할 수 있었고요. 이중 솔리디티에서 패치한 취약점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솔리디티 컴파일러의 릴리스 노트도 확인해 보고 실제로 솔리디티를 활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총 여기 보이시는 8개의 취약점에 대해서 솔리디티에서 패치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중 세 번째 취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패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모든 패치가 0.5.0 버전부터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셜하게 들어갔다라는 의미고요. 이 말은 즉슨 개발자가 솔리디티 컴파일러 0.5.0 이상을 써야지만 요 7개의 취약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가 솔리디티 컴파일러를 0.5.0 이상 잘 쓰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55,046개의 그 라이브 상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스캔에서 크롤링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컨트랙트, 즉 98.14%의 컨트랙트가 0.5.0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 7개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이 98%의 컨트랙트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앞에 보여드린 7개의 보안 취약점을 잘 이해하고 이 취약점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않게 안전하게 직접 코딩을 해야지만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정말 안전하게 코딩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정적 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 8개의 취약점을 찾아주는 정적 분석기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취약점이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분석기를 활용해서 어, 어, 분, 어, 이밸리에이션을 해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3,943개의 컨트랙트가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토탈 넘버 트랜잭션입니다. 이 컨트랙트가 샌딩하고 리시브한 트랜잭션의 개수인데 굉장히 트랜잭션 개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실제로 이 컨트랙트가 더미 컨트랙트가 아니고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되고 있는 컨트랙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트랜잭션 날짜가 몇 시간 전, 또 몇 분 전인 컨트랙트도 대거 여기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연구에서 이 퍼퓰러한 컨트랙트가 알려진 취약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결과를 냈었고 또 이 일부 좀 유명한 컨트랙트를 리포트해서 CV라고 보안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렇게 8개의 신규 CV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솔리티의 스큐리티 패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좀 그리고 개발자가 또 어떤 식으로 실수해서 이런 보안 문제에 빠져드는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도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그 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연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안드로이드 앱은 이제 안드로이드 자바로 개발이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 앱이 퍼포먼스나 뭐 익스프레시브너스 장점 또는 이제 뭐 C++로 개발된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C나 C++로 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J9라는 거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자바와 서로 연동을 합니다. J9을 지원하는 JVM은 이제 오라클에서 작성한 J9 스페시피케이션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 J9 연동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보는 연구를 마지막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점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J9 스펙을 보면은 unspecified case라고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J9 스펙을 좀 가져온 화면인데요. J9 스펙 대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J9 함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은 이제 throw new라는 J9 함수에 대한 설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아규먼트가 널이 오면 안 되고 또 throwable의 서브 클래스 오브젝트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널이 오거나 throwable 서브 클래스 타입이 아닌 오브젝트가 넘어오면은 JVM이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는지 설명이 이 스펙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라고 본 연구에서 디파인을 하였고 스펙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JVM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를 활용해서 JVM에 구현된 J9 부분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챌린지가 이 스펙에서 어떻게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또 이 찾은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의 비헤이비어를 트리거하는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자동으로 생성하는가가 챌린지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스젠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J9 스펙이 사실 내추럴 랭귀지로 작성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뭔가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J9 스펙을 저희가 정의한 작은 언어인 도메인 스펙의 스택 언어로 변환을 매뉴얼리 해주고요. 이 변환된 J9 스펙을 여기 unspec extractor라는 모듈에 입력을 주면은 이 unspec extractor 모듈이 그 SMT 솔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빅팩터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고 이 SMT 솔버를 활용해서 앞서 보여드린 그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룹을 돌면서 반복적으로 찾아줍니다. SMT 솔버는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불리언 포뮬러를 주면은 그에 충족하는 해를 찾아주는 컨스트레인 솔버입니다. 그래서 이 unstruct extractor가 SMT 솔버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unspecified case를 찾아주고 이를 이제 테스트 코드 제너레이터 모듈에다가 넘겨주면은 테스트 코드 제너레이터 모듈이 프로그램 신세시스 기술을 활용해서 템플릿 코드와 조합을 해서 그 unspecified case의 비헤비어를 트리거해주는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테스트 코드를 여기 보이시는 5개의 메인스트림 JVM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서 디퍼런셜 테스팅을 좀 해서 결과를 이밸리에이션을 했습니다. 저희 저스틴을 통해서 총 34,990개의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5개의 메인스트림 JVM에 돌려보니 굉장히 많은 이상한 행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스비헤이비어는 JVM이 이상하게 동작하는 케이스를 미스비헤이비어 캐테고리를 했었고 세그멘테이션 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크래시가 나서 JVM이 죽은 경우이고요. 익셉션은 그 JVM 실행 도중에 그 자바 익셉션이 난 경우이고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JVM에서 이 입력은 올바르지 않은 입력이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 위에 상위 두 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간상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미스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리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본 결과 총 12가지의 그 JVM의 이상 행위를 찾을 수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이제 에러 핸들링 부분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register native라는 J9 함수가 있는데요. 이 register 함수의 네 번째 인자로는 0보다 greater than 값이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스펙에 써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저스젠 프레임워크에서 네거티브 넘버를 주는 것을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로 찾았고 저희 테스트 코드는 -1을 주는 테스트 코드를 생성해서 돌려보니 실제로 결과가 그 IBM에서 개발한 오픈J9은 -1을 리턴했고 그 다른 기타 4개의 JVM에서는 0을 리턴했습니다. 일단 동일한 코드에 대해서 JVM의 반응이 다른 것도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자바는
write once, run everywhere라는 뭔가 그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가 일단 깨지는 상황이고 또 리턴 내용에 보시면은 함수 실행이 실패하면 음수를 리턴해야 된다라고 스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J9만 이제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다른 JVM의 경우는 0을 리턴했기 때문에 좀 에러 핸들링 구현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JVM에서 이상한 행위를 탐지를 했고 이를 정리해서 작성한 논문이 2021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 앱과 시스템 유틸리티 사이 저희는 이제 시스템 유틸리티를 ADB라는 디버깅 그 시스템 유틸리티인데 이 디버깅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연구를 아시아 CCS 2015년도에 발표하였고 또 논문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안드로이드 앱 분석을 했었 다양한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고 실제로 좀 유명한 라인이나 스카이프 또 넷플릭스 같은 유명한 앱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리포트를 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23분. 네. 2분 정도 남아서 이제 짧게 제가 앞으로 진행할 온고잉 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좀 연구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주로 PL, SE, 시큐리티 세 분야를 활용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LG전자 자동차 사업본부에서 자동차 보안 기술을 개발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 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보안이 최근에 그 차량 보안 규정이 발행이 돼서 2020년도부터 이런 보안 레귤레이션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안이 굉장히 좀 이 자동차 산업에서 핫한 상황이어서 이쪽 분야 좀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은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에 이제 지인들이 좀 있어서 그쪽 분들과 좀 코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 보안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연구인데 최근에 이제 구글과 좀 시작을 했습니다. 1년짜리 과제인데 클라우드에서 존재하는 좀 새로운 보안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정적 분석 또는 동적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고요. 또 안드로이드 보안도 제가 많이 했던 연구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고 현재는 앞서 설명드린 저스트제는 익스텐드하는 익스텐드해서 저널에 서미션을 할 계획이고 또 JVM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JVM과 인디펜던트하게 J9 프로그램을 검증해주는 이제 런타임 체커를 만드는 워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도 제가 했던 연구여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